미국의 부자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요. 월급으로 받는 순간 절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자들의 절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Buy, Borrow, Die Strategy인데요. 값이 오르는 자산을 삽니다. 팔지 않고 키웁니다. 써야 할 돈은 이 자산을 담보로 빌려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말로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이게 정말로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자, 오늘은 홍길동 씨라는 분이요. 40에서부터 80살에 될 때까지 40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분의 시작은 처음 넣은 돈 25만 불. 그리고 이게 Buy, Borrow, Die Strategy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미국 6개 도시에서 하루짜리 Tax and Financial Planning 세미나를 엽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그 중에 오전 두 번째 시간에서 다루는 소득세 절세 편에서 주된 내용을 미리 요약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세금은 왜 더 무거워질까요? 세금, 투자, 은퇴, 상속 이 네 가지를 한 자리에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2026년 하반기 미국 6개 도시에서 그 답을 드립니다. 9월 LA와 얼바인, 10월에는 뉴저지와 버지니아, 11월에는 애틀랜타와 댈러스 6개 도시에서 각각 딱 하루씩만 열리는 순회 세미나입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한두 시간짜리 무료 특강으로 훑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투자, 은퇴, 상속 설계의 전 과정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를 꽉 채워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4개의 메인 세션에서는 해외 자산 신고, 미국 자산가들의 절세 원리, 은퇴 상속 설계, 크로스 보더 텍스 플래닝까지 다룹니다. 여기에 특별 세션으로요. 실제 케이스로 풀어드리는 비과세 은퇴 플랜 설계까지 더해집니다. 각 도시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 등록 순으로 마감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날짜와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2026 미국 변호사 존청 텍스 앤 파이낸셜 플래닝 하반기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40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따라가기 전에요. 하나만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세법은요. 소득을 종류로 나눕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은 월급과 사업소득입니다. 최고 세율이라는 연방세가 37%에 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월급과 사업소득은 우리가 earned income이라고 부르죠. 이건 15.3%에 달하는 사회보장세가 또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율 면에서는 월급과 사업소득이 안타깝지만 가장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은요. 이자와 short-term capital gain이라고 부르는 단기 매매입니다. 역시 이것도 최고 37%의 연방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1년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long-term capital gain이라고 해서 차익에 대한 세율은 최대 20%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율만 해서 놓고 보면 earned income이 가장 높으면서 안 좋고요. 마지막은 뭐가 있느냐?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비과세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계속해서 미루는 과세 이연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 일부리라 해도요. 어느 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절반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만약 비과세 소득, 디퍼하는 거라면 전체가 남기도 하겠죠. 그래서 절세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번 돈에 대한 after tax cash flow인 거겠죠. 세후 자산, 나의 현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소득의 극간에서 어느 칸으로 버느냐, 소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절세의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금년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올해만 하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과세율을 낮추느냐, 결국 어느 칸에서의 소득으로 만드느냐, 역시 절세의 노력일 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홍길동 씨의 40살부터 80까지의 상황을 한번 시작해보죠. 40에요 100만 불짜리 임대 건물을 샀다고 칠게요. 자기 돈 25만 불, 그리고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75만 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임대료 7만 불 받았다라고 하면 과장된 그런 예상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75만 불 대출 있으니 뭐 7% 받아서 대출이자 5만 불 냈다고 하죠. 그리고 재산세와 보험료로 수리비로 10,000불 정도를 냈다고 치죠. 그러면 이분의 수중에 남는 건 얼마죠? 10,000불이 남는 거죠. 그런데 세금 신고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손실로 잡힐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감안하지 않은 비용 중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 과세소득으로는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 세금은 없게 되는 거죠. 같은 10,000불을요 만약에 월급으로 받았다면요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소득으로 받다 보니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상황. 그리고요 이건 첫 해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내가 임대소득을 얻는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일 겁니다.
자, 그러면 15년이 지났다고 할까요? 55세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건물값이요, 100만 불에서 300만 불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분 건물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팔고 싶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면요, 연방세만 60만 불 가까이 낼 것이고요, 또 주까지 더하면 90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혜택을 누렸던 감가상각 토해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buy, borrow, die라 그랬어요. 홍길동 씨가 정확하게는 팔고 나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그 첫 번째 판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쓴다는 거죠. 이게 뭐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1031 공동자산 교환이에요. 첫 번째 부동산을 매각해서 나온 그 매각 대금을 다른 부동산을 사는데 썼을 경우 첫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이연된다는 그런 규정이죠. 여기서 갈리는 거죠. 파느냐 아니면 안 파느냐. 정확하게는 팔고 다른 부동산을 바로 사느냐 일 텐데요. 팔고 끝나면 세금을 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안 팔고 또는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산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은퇴할 나이에 가까워졌어요. 생활비가 또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생활비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여기서 또 팔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적됐던 양도소득을 다 토해내고 양도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홍길동 씨는요, 이번에도 안 팔아요. 대신에 오른 값만큼을 내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에코치를 끌어다 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200만 불 꺼내 쓴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팔지 않았으니 양도세가 안 나오는 거죠. 빌렸으니까 내가 현금 200만 불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빌린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빌린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임대소득에서 비용으로 빠지면서 세금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는 정말 어르신이 돼서 이제 여든이 됐어요. 계속해서 이걸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지났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건물 가격은요, 100만 불이었던 것이 1000만 불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녀가 이걸 물려받으면, 매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의 양도세를 내게 될까요? 자녀가 물려받을 때 이건 스텝업 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마켓 밸류, 시가가 자녀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날 돌아서서 팔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낼까요? 하나도 안 낸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40년간 우리가 온전히 누려왔던 세금 혜택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팔지 않고 상속으로 넘김으로써 그 혜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금은 아무도 안 내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넣은 돈은 25만 불이었어요. 40년간 임대료 받으면서 생활했고요. 그리고 자산을 2번 팔고 새롭게 사면서 양도세를 낸 적도 없었던 거예요. 또 중간에 200만 불을 꺼내 썼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1000만 불짜리 자산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요, 소득세 냈습니까? 안 냈죠. 근데 만약에 이분요, 앞서 55세에 팔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로도 내용의 설명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부동산 또는 건물이 아니어도 돼요. 주식도 똑같고요. 사서 팔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고요. 담보로 빌렸을 수 있고요. 물려주면 취득가가 리셋된다는 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도 있어요. 이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안에서 불어나는 동안 세금이 없고요. 그리고 쌓인 돈을 담보로 살아서 꺼내 쓸 수 있고요. 당연히 소득세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여러 케이스에서 부동산 생명보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생명보험의 케이스는요, 불입 한도가 없는 로스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의 단점이라면 불입금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에 비해 생명보험은 불입금의 제약이 없으니 훨씬 더 좋은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누이티, 연금, 그리고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가족재단, 성격이 다를 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효용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비슷한 효용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세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어느 칸에서 내가 소득을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세를 이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면제받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의 절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 때부터 미래 소득까지도 계속해서 절세하는 방안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부동산 하나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세미나요 2교시에서는 은퇴 계좌, 부동산, 보험과 연금, 그리고 가족재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도구를 실제 숫자로 놓고 비교해드립니다. 등록은요,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질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와 같은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